네, 탑5 하면 반도체죠. 반도체 이야기, 오늘은 엔비디아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관련된 호재 소식을 전한 엔비디아인데요.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언제나 신상은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엔비디아 그 설레게 하는 신제품 H200을 발표했고요. 기존 모델인 H100보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 모델인 H100 모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 H100보다 2배 빠른 출력 생산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좋더라고요. 기존 제품과 호환도 가능하고요. 이 서버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대목은 이거겠죠. 이 141GB 차세대 메모리인 HBM3를 탑재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내년 2분기 출시 계획이고요. AMD의 경쟁작과 경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것, 계속해서 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건 AI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일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관련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까 했는데 아무래도 성장통이 찾아온 걸까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선별적인 흐름이 돋보이고 있는데 고수님들 이러한 성장통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네, 신상 공개 그리고 그러한 신상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밤사이에 다른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을 해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굳건하게 저는 저 숫자를 보면서 참 추억에 잠겼습니다. 486 비밀번호 486 486은 사랑해. 엔비디아는 사랑이다. 왜 다들 공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486? 못 받아주겠다. 사랑해? 사랑해 몰라요? 사랑해? 힘드네요. 네, 486. 다 저를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조미호 교수님. 눈을 피하시네요. 예. 저 혼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486. 우리 반도체주도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겠죠. 자, 차세대 AI 칩. 오늘 어떻게 잘 하시나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2배 비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6. 됐어요. 네, 5858. 네. 뭐 이렇게 성능만 보면 뭐 현존 최고 속도의 모바일 D램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FHD급 영화 15편을 1초 만에 처리를 한다. 네. 현존 최고 속도를 구현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이닉스는 어쨌든 D램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왜 이렇게 오늘 막히시는 거예요? 네, 486 안 지금 맞춰주시면. 고부가 이렇게 되는 전략을 거예요. 추구한다는 게 다시 한번 네, 확인이 됐고 그쵸?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를 계속해서 더 높아진 그 기준치를 갖고 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닉스가 발을 잘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 가장 첫 손에 꼽히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탑재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이미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 AR이나 VR 시장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역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고용량 고성능의 어떤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이닉스도 네. 계속해서 지금 고성능 칩들을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 사장님께서 할 얘기를 뭔가 만들려고 지금 이쯤에서 요 H200을 공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음 주에 만약에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오고 이 향후에 대한 뭔가 모멘텀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 우리 H200 공개하지 않았냐. 그거 수요 장난 아닐 거다. 그거 장난 아니게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IR 직전에 신제품을 공개했다라는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러고는 엔비디아도 요 시기에 어찌 보면은 H200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소식도 좀 화제 소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금요일? 네,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전용의 AI 반도체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또 금요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것도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또 AI 반도체가
뭐 약간의 테이블에 올라간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또 신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나온 거는 세부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H100도 마찬가지고 H200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영업이익도 7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릴 거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말 그대로 이미 지금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폭리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생산을 엔비디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라인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또 수요 공급 이슈를 좀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H200이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 AI에 우리가 성능이 올라가겠네 정도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좋아진 게 그게 만약에 2배 이상 좋아졌다고 해도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을 받지 않아요. 한 3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잘 맞춰주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이게 2배까지는 아니라서 좀 합리적이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H200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과연 또 어떻게 될지는 뭐 향후에 또 다음 주에 아마 젠슨왕 우리 황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좋은 거는 뭐 이 때문일까요? 김종윤 교수님? 근데 일단 뭐 지금 당장 나갈 것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H200의 속도만 빨라지면 안 됩니다. 관련돼 있는 라우터라든지 그다음에 HBM 뭐 3라든지 이런 속도가 전반적으로 다 빨라져야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것은 지금 시장에 잡고 있는 그립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죠. 어차피 지금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앞에서 지금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데 AMD가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아마도 NPU 관련 칩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경쟁자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에 우리는 앞서가고 있다라는 일종의 기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제 뭐 테이버거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뒤를 받쳐주는 주변 기기들이 비싸지면 그건 누가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사겠어요? 내년에 지금 그 빅테크들이 과연 IT 지출을 얼마나 늘릴 거냐가 관건인데 이미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싸고 이거 구축하는 비용이 뭐 2배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 서버는 안 사는 거죠. 네. 그러면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 반드시 유리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HBM의 이익 대비해서 만약에 기존 서버가 지금처럼 떨어지면 그러면 뭐 파두의 실적이나 우리가 한미반도체 뭐 다른 기업에서 실적에서 측정한 것처럼 예상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런 행보는 결국은 자기들의 기술 자랑, 우리가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것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숫자를 제대로 찍어주지 않으면 마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가능성은 지금 당장 커 보이지 않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TSMC의 캐파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을 그러면 수 삼성전자로 혹시라도 이런 물량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지 아니면 H200은 TSMC가 하고 H100이나 A100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넘어오지 않을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것도 저는 뭐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거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뭐 그게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좀 주가를 좀 추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저는 그냥 이 이슈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호재이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 반도체 쪽에서의 P와 Q가 돌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HBM이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국내
기업들로 뭐 엄청나게 호재로 넘어간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이제 김준효 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삼성전자로 물량이 많이 넘어오는 이런 이슈가 확인이 되면 네. 그 이제 밸류체인 또 하단단에 있는 그런 업체들까지 다 수혜를 받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TSMC에서의 HBM 쪽으로 너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HBM3 쪽 라인 공정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2개 중에 납품하는 하나 기업인데도 주가는 네.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질적인 수혜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도 어찌 보면 HBM 쪽도 뭐 고밸류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테마성이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쪽은 사실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 이제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80% 정도는 좀 떨쳐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거나 그에 따른 수요가 더 는다거나 관련해서 이제 매출 기대감이 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이미 좀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만 발생해도 주가의 낙폭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이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는 여전히 풍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중국은 미국 상무부의 통제로 인해서 어쨌든 사양을 낮춘 이제 A 시리즈 제품까지도 지금 제대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네. 중국 내에서도 어쨌든 엔비디아 칩에 대한 암 시장도 여전히 형성이 돼 있고 다른 지역에 팔린 남은 잉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중국 기업들이 계속 사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또 더 그 성능을 낮춘 이제 보급형 제품들을 내놨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제 15일에 그 미중 정상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어쨌든 중국은 의제로 꺼내 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어쨌든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수출 규제를 너무 허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엔비디아 칩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주가만 놓고 본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완화점이 돼서 더 칩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근데 새로운 뭔가 기술도 이렇게 시장에 전달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얘기를 하자면요. 삼성전자 뭐하니? 자니? 삼성전자 얘기가 너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 정말 뭐 뜸합니까? 아니면 뭐 숨겨둔 게 있을까요? 일단은 HBM 관련돼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네.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9월에 HBM3에 대해서 뭐 상용화를 하겠다,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팩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H200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HBM을 이제 H200에 대해서 HBM을 누가 납품하냐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삼성전자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도 하고 있는 거를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뭔가 좀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뭐 시장에 좀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는 별개로 오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게 대만 쪽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4분기에 웨이퍼 계약 가격이 한 10% 정도 뜰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 지금 어찌 보면 DDR3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메모리 시장 자체에 호재가 나오면서 조금 네.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가 1등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 여기에서 신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재 그리고는 파운드리도 우리가 된다 하다가 몇 년째 지금 제대로 된 계약이 안 나오고 있는데 HBM마저도 지금 좀 밀리고 있는 모양새고 그리고는 DDR5에 넣어보고 난 뒤부터 SK하이닉스의 뭔가 수율이 더 좋다, 기술력이 좋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제대로 한 방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으면은 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지인 피셜을 좀 빌려 말하면 그 지인 중에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지인인데요. 그 동생분이 파운드리 쪽에 있는데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회사 일이 되게 많아서요. 삼성전자에 있는데. 그럼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삼성은 전 계열사가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아니, 여담이지만.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의 지금 그 4나노와 3나노 소위 이제 첨단 쪽 그 비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디램 쪽은 10나노 공정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단에서 소위 이제 IC나 아니면 그 핵심 칩을 만드는 쪽의 설계는 뭐 지금 3나노까지 삼성 했다고는 하지만 수율이 뭐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진 않았고 네. 4나노를 어느 정도 맞췄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계속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테스트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수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최소한 테스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 다음에야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4나노 기준으로는 한 70-80%의 수율을 채운 것으로 들었고 네. 그다음에 3나노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수율을 끌어올리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꽤 과거 대비해서는 수율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그 실제로 그 ASML의 장비를 가져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수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여전히 두 회사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도 결국 시간의 문제다.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에게 많은 비중을 뺏겼지만 디램 쪽도 저는 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테스트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수주 소식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갤럭시 S24에는 엑시노스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련 부서는 엄청 바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직원분들 열의를 하시는데 지금 댓글창에는 정말 일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농담 섞인 댓글이 있는데 일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저는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죠. 공매도는 개인의 큰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인들의 큰 손실, 또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한 부분의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시키겠다. 이 뉴스가 이제 10시 초반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10시 한 40분 구간에는 양 시장 모두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 주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잠시 현재 구간에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주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효 고수의 의견, 기술 전쟁, 주가는 따로 움직인다. 손석우 고수는 엔비디아는 넘사벽이다. 하이닉스는 그 벽에 올라탔다. 하청원 고수는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해태이보 고수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기술력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